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이제 주요한 건 뭐 물가죠. 일단 물가부터 보면 여기 보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CPI 지표가 일단은 헤드라인은 시장 예상치보다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나왔다라고 하기도 그래요. 왜냐하면 시장 컨센이 뭐 지금 뭐 예상치 8.4%라고 하지만 8.5% 정도 올라올 거라고 봤던 곳도 많아요. 예. 뭐 봤던 것도 많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엄청나게 그거였다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딱 그냥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다만 일단은 제가 요거 해석은 뒤에 해드릴게요. 그냥 일단은 이쪽 이렇게 한번 쭉 훑어 드릴게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조금 이제 불편한 부분은 요거죠. 잠시만요. 요거 판서 좀 쓰고 지금 표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전월 대비 상승률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겁니다. 이게 좀 여기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들었었잖아요. 이렇게 이거 누그러지네라고 생각하다가 1월 달까지 다시 2월 달에 튀고 유가가 튀면서 2월 달 튀고 그다음에 여기죠. 이제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반영되면서 껑충 뛰어버렸어요. 이거 뭐 딴 거 아니죠? 아시겠죠? 예, 이거는 뭐 원자재, 커머디티 쪽이랑 그다음에 그 오일 요쪽이 이제 급등하면서 곡물까지 같이죠. 이렇게 꽝 뛰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시장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죠. 이제 인플레이션 좀 잡힐 거다라고 기대를 하다가 쫙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빠르게 할 거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6번 남은 회의에서 매번 50bp 인상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뭐 조금 더 이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중간에 이제 긴급 회의한다. 근데 이거를 안 한 적은 없어요. 안 한 적은 없고 한 번 옛날에 있었어요. 언제? 볼커 때. 볼커 의장이 그때였잖아요.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토요일 날 기습적으로 토요일 아침에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일어나가지고 바로 그냥 금리 인상을 확 올려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매번 회의 때마다 쫙쫙쫙 올리면서 뭐 거의 20% 가까이 좀 올리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근데 뭐 지금은 그럴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긴급 회의를 통해서 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물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높게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 구체적으로 이걸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딱히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시장이 잘하면 이거 정점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가만 좀 빠져주면 이거 생각보다 이게 그럼 고점이겠는데 그러니까 다음 달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5월이죠. 그러니까 4월 지표죠. 4월 지표가 발표되는 이제 5월 그러면 조금 누그러지겠는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일단 보면 헤드라인 물가는 많이 높죠. 헤드라인 물가는 뭐 엄청 높습니다. 엄청 높고 보신 것처럼 8.5%가 나온 거고 헤드라인 물가는 특히 여기 보신 것처럼 그 아직까지 음식료 쪽의 가격 전가력은 아직까지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이제 곡물 가격 이제 올라오는 게 이제 또 다음 달에 반영이 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가 많이 올라왔고 뭐 가장 중요한 그거죠. 에너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일단 이게 보시면 자 전월 대비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전월이 3.5% 정도 상승인데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1월 달까지도 괜찮았어요. 꺾이고 갔나 싶었는데 2월 달에 빡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어? 미친 거죠. 11% 올라가면 증가 나오면서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고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크게 올렸고 특히 이렇게 크게 올린 건 뭡니까? 가솔린 가격도 금방 했고 그다음에 연료 관련 쪽 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보이시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전체적으로 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이게 결국에는 물가 상승을 이끄는 주범입니다. 주범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눈여겨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이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건데 이겁니다. 이거 코어 CPI가 빠졌어요. 물론 마이너스는 아닌데 보이시죠? 코어 CPI는 여기서부터 좀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0.6 가다가 2월달 0.5, 그럼 3월달에 0.3가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연율로 보면 6.5% 상승 쪽입니다. 이거는 시장 컨센이랑 부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특히 눈여겨볼 만한 건 이거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원자재 가격이 실질적으로 전월 대비해서는 빠졌어요. 0.4.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다가 좀 빠집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표를 좀 보여드렸었잖아요. 주요 원자재 가격들이 그러니까 곡물을 제외하면 조금씩 다 빠진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때 제가 이제 뭐 표도 보여드렸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유럽 내의 천연가스 가격 일단 비리아 지수가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는 수요보다는 아무래도 이슈 때문이죠. 유럽이 미국산 이제 천연가스를 이제 수입한다라는 거, 그게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나머지 쪽,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 떨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들,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구리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근데 그래도 구리나 니켈, 팔라듐, 우라늄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요. 근데 이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그린플레이션, 그러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면서 올라가는 전기차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이게 산업의 전반적인 물가를 올리는 요소는 아닙니다. 물론 올리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지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원자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들이 대체적으로 철광석. 근데 보면 철강석 가격은 최근에 떨어지고 있죠. 최근 떨어지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가장 좀 이제 우려감이 많이 했었던 것 중에 목재 가격. 왜냐면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 나무로 주택을 많이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 주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목재 가격이 지금 굉장히 좀 우려감이 많았는데 럼버 가격도 고점 찍고 지금은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원자재 시장에서도 조금씩은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하락을 하고 있다. 잠깐만 어디 갔어? 잠시만요. 이거 어디 갔지? CPI 지표가 갑자기 날아갔는데.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웠나? 다시 불러올게요. 그래서 그만큼 원자재 가격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원자재 가격 자체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 계속 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게 결국에는 물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그렇게 해서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자동차 공급에 대한 이 우려감이 좀 해소가 돼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기아라든지 현대차가 바닥에서 올라오고는 있고, 특히 미국에서 뭐 우리가 투자한 GM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뭐 포드라든지 이 전통적인 자동차 업종들이 지금 조금씩 시장 대비해서는 흐름이 좀 좋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반도체가 부족해서 못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부족이 좀 해소가 되려고 하고 있죠. 뭐 물론 그것 때문에 반도체는 떨어지지만 사실 저는 그게 떨어지는 이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반도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 시장은 그렇게 보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신규 자동차 생산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중고차 가격을 웃돈 주고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이것도 예전에 이제 한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던 거, 그러니까 항상 가격에는 임계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없이는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중고차라는 것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뭐 짜장면이 8,000원 하던 게 10,000원을 해도 먹어요. 사람들이 8,000원 하던 짜장면이 10,000원에도 먹죠. 12,000원까지 해도 먹어. 8,000원 하던 게. 근데 만약에 이게 짜장면이 8,000원 하던 게 갑자기 뭐 18,000원을 해. 그러면 다른 걸 먹지. 차라리 치킨을 먹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좀 에이 안 먹고 말죠. 중고차도 그래요. 우리 아무리 그래도 중고차라는 거는 결국 누가 남이 탔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새 차 가격보다 더 비싸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건 할 수가 없어, 상식적으로.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건 한계치죠. 그러니까 그 한계치가 다 도달했고 이제 이게 점점 떨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떨어지고 있었죠. 이때가 피크였죠. 작년이. 그리고는 점점 떨어지다가 이제 2월 달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원래 이번 달에 화끈하게, 그러니까 지난달에 3월 달에 화끈하게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3.8. 이제 중고차 가격은 좀 더 빨리 떨어질 거예요. 더 빨리 떨어질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신차 가격도, 신차 가격이, 죄송합니다. 신차 가격도 보시면, 여기 중고차 가격. 신차 가격도 조금은 올라가지만 전월 대비해가지고는 전번보다는 또 떨어졌어요. 이제 조금씩 생산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신차 가격도, 지금은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은 이거예요. 그 자동차를 판매를 할 때 그냥 딜러들이 그 자동차 회사들이랑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쭉 계약을 맡아놓고 얼마나, 그러니까 정가에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는 여기 이제 어느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딜러들이 사고 나면 그 이제 딜러들이 거기에 이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싸게 팔아줘요. 예를 들어 뭐 공장 출고가가 만약 1억이다. 예를 들어 1억이다. 이라고 하면 1억으로 잘 안 팔죠. 대체적으로 거기에 뭐 옵션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좀 할인 좀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9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정가로 공장가 가격으로도 주죠. 그냥. 오히려 공장가 가격보다 조금 높게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것들도 있어요. 모델들, 픽업 트럭들 중에서 일부 모델들은. 그렇게 팔아왔던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조금씩 그 신차가 계속 나오면 역시나 다시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공장 출고 가격보다는 좀 낮아질 거예요. 이제 경쟁이 심해지니까. 그러면 이제 신차 가격 역시도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이, 그 다음에 뭐 의류라든지 요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 다만 아직까지 조금 이제 껄끄러운 거는 주거 비용이 아직까지는 안 꺾이고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안 늘어났다라는 게,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뭐 아시는 것처럼 뭐 항공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우리 여행 갈 때 들어가는 거, 요거는 좀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팬데믹이 끝나니까 요 부분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이게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코어 CPI의 물가 상승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던 요 중고차 가격과 자동차 가격이, 신차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코어 CPI 쪽은 좀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결과물을 놓고 보면 우리가 그래,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물가 이제 정점이 나오겠는데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 역시도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물가 지표 나오고 오히려 시장은 올랐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3번 출렁했다가 그 다음엔 올랐어요. 12시, 그러니까 쭉 해서 12시 뭐 1시까지는 주가가 쭉 상승을 했었어요. 이게 고점이라 그러니까 이 물가가 피크라는 생각에.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좀 빠졌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죠. 실적 혹시라도 잘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부담감 때문에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하락은 좀 제한됐다라는 건 그나마 다행스럽다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확 안 빠졌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 물가 지표를 시장에서는 이거 이제 물가 정점이겠는데 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시장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저희는 미국 주식을 매수를 할 겁니다. 저는 이제 다시 지금 눌림목 구간이 마무리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눌림목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해외 주식 추가 매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내 주식 쪽도 매수를 하겠습니다. 고리아연을 들어갈게요. 요거를 좀 기다렸는데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아래 꼬리 딱 말고 올라오니까 치고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리아연을 일단은 입질 매수로 5% 정도로 매수해 놓을게요. 떨어지면 한 번 더 한다는 생각으로. 아시겠죠? 오케이. 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그리고 해외 선물 포지션에서 유로화가 어제 급락이 나왔던 건 이제 독일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 1분기 죄송합니다.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왔잖아요. 우리가 흔히 리세션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리세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갔는데 이거는 뭐 어쨌든 유럽 때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리스크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만 풀리면 다시 반등을 할 겁니다. 지금 유로화의 가격은 팬데믹 수준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털고 나가는 건 아깝다.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국채 가격은 좀 이제 금리는 조금 이제 하향 안정화 될 거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네, 하향 안정화기보다는 안정화 들어갈 당분간은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조금 요 누그러질 겁니다. 요 라인에서 한 계약 정도는 더 늘려볼게요. 아시겠죠? 네. 계약수가 작은 분들. 네. 3계약 미만인 분들, 한 2계약 정도 가지고 있으신 분은 한 번 정도는 더 계약을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상황은 좀 달라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이거 올청산하고, 그러니까 유로와 그다음에 유로 달러 이거 그냥 다 스퀘어로 그냥 다 올청산해서 수익 실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롭게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제가 그거는 뒤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때. 그리고 유가가 지금 좀 튀었어요. 유가가 튀었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다시 요 위로 올라온다면 혹시라도 오면 그때 다시 매도를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 없으시면 9시 40분에 다시 마이크 열겠습니다.